전에 우리가 헤더 부분과 그리고 검색을 누를 때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나오게 했고, 이게 누르면 숨어 있지만 사실 숨어 있을 때도 키보드에 입력이 되고 검색이 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막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밑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라우저 화면 다시 보면 이제 여기 부분 할 거예요. 메인 페이지를 우리가 보고 있죠? 메인 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카페24의 주요 페이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메인 페이지랑 어사이드 그리고 카테고리 리스트 페이지, 거기에서 여기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이 추가되는 페이지, 상품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 이 정도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페이지에서 어느 부분 때문에 살짝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냐면, 얘 때문에 지금 본문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헤더 말고 밑에 있는 부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 디자인을 보면 사방으로 약 15픽셀의 공간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얘도 15픽셀, 얘도 15픽셀, 얘도 15픽셀 해서 여기에 공간 말하는 거예요. 이 좌우의 공간. 이 공간이 다 있는데 얘만 없어요. 그러면 얘만 구분할 방법을 찾고 얘한테서만 너비를 다 쓰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요소 헤더 밑에 얘한테는 모두 패딩을 똑같이 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를 디자인한다고요.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메인 헤더 요 부분을 우리가 픽스드 걸어놨어요. 무조건 지금 고정을 걸어놨다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위아래 스크롤 하더라도 위에 내용은 고정돼 있어서 밑에 지금 보면 여기에 내용이 얘가 붕 떠버리니까 여기 아무도 없네 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척벅이라는 요 리스트가 여기 끝에 이 부분까지도 있다고요. 뒤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디 위에다가 지금 이만큼의 패딩을 주려고 하는데, 이 패딩은 여기만 만약에 이게 뭐 80이면 80, 90이면 90, 이 높이가 90이면 여긴 또 다르단 말이에요. 메인의 헤더랑 여기의 헤더를 구분할 수 있는 클래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클래스명이 있을 때는 위에 바디의 상단의 패딩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바디에다가 클래스명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걸 카페이사의 스킨에 올릴 거고요. 카페이사의 스킨은 첫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를 구분하는 틀이 당연히 다릅니다. 첫 페이지는 메인 HTML이고 여기에는 레이아웃 HTML이니까 어차피 바디에다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메인용의 바디의 클래스명과 서브용의 바디의 클래스명을 다르게 넣을 수 있게끔 이미 카페이사는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바디에 가서 여기에 바디에 가서 클래스명을 넣을게요. 얘가 메인이라고, 메인의 레이아웃이라고 합시다. 메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바디에 넣어버리고, 서브 페이지에서의 바디에는 저 클래스명을 서브의 레이아웃이라고 클래스명을 별도로 주겠다고요. 이러면 나중에 스킨 작업할 때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인덱스 HTML의 바디에다가 메인의 레이아웃이라고 클래스명을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명 메인의 레이아웃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패딩부터 넣어야 되겠어요. CSS 와볼게요. 커먼 엘리먼트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메인 레이아웃과 모두 서브 레이아웃을 만들 거거든. 이게 전체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좌우하는 공통적인 요소니까 여기 위에다가 커먼 엘리먼트 부분에다가 넣겠다고요. 패딩, 위에 패딩을 얼만큼 줘야 되나는 피그마로 봅시다. 위 상단의 거리가 바로 위에 거는 15고 맨 뒤에 거 잠깐만, 바로 위에까지는 공간이 안 나오네. 여기가 15가 있고
얘가 75니까 15에 75 해서 90 정도 줍시다. 패딩 탑 90 줄게. 자, 주는 김에 서브 레이아웃도 피그마에서 바로 확인한 다음에 줘 볼게요. 얘는 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15가 있을 거고 얘가 75일 거고 얘는 똑같이 75네요. 145에 15니까 160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위에 공간이 다르다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면 이제 위에 공간이 90 떨어져서 이렇게 잘 있을 거고, 아까 제가 살짝 고민했던 건 이제 이 부분이 사방으로 여백이 있었어요. 15픽셀의 여백이 있었는데 HTML로 보면 헤더 말고 누구냐면 메인, 요 메인 태그에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좀 잠깐 볼게요. 얘도 메인 태그로 나중에 감쌀 거고 얘도 메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인의 사방으로 15픽셀의 공간이 있으라고 할 거고, 서브 레이아웃 안에 메인 태그는 양옆에 패딩을 나중에 없애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CSS 가볼까요? 이것도 커먼 엘리먼트에다가 할게요. 메인 패딩을 15픽셀 사방으로 줄게요. 서브 레이아웃 안에 메인은 지금 누구까지 공통어를 미리 잡고 있는 거냐면 얘까지 미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얘만 서브 페이지라고 해서 서브 페이지도 또 서브 중에 얘가 다르군요. 자, 얘를 구분을 해야 되겠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안 칠 때 카페24에서 어떤 파일을 할 거냐면 프로덕트 폴더 안에, 쟤들은 프로덕트 폴더 안에 리스트 HTML을 우리가 수정을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안 칠 거니까 리스트 HTML에서 리스트에다가 클래스명이 들어오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클래스명이 들어올 때는 너비를 다 쓰고 안 쓰고 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좀 와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얘에서 할 필요가 없겠네. 리스트도 메인 안쪽에다가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 건데 메인에다가 패딩을 넣어버리면 안 되겠는걸요? 저 메인 태그는 우리가 카페이스와 작업을 할 때 레이아웃 HTML에 작업을 할 거고요. 레이아웃 HTML의 모든 서브 페이지들은 다 메인 태그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HTML을 좀 수정을 하는 게 낫겠는데, 메인 안에 태그를 하나 더 만듭시다. 섹션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고요. 그 안에 넣을게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서브 페이지의 틀 그리고 메인 페이지의 틀 둘 다 안에 있는 우리 카페24는 안에 내용을 이렇게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컨텐츠라고 해서 얘가 어디에 들어오게끔 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여기에 들어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섹션 안에 들어오는 걸로 해주고 여기에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여기에 들어오는 걸로 하고, 지금 이 섹션으로 구분을 하는 건 아까 너비를 다 쓰는 부분에서 얘 때문에 지금 제가 고민스러운 겁니다. 물론 요거에서도 얘만 독특하게 너비를 다 쓰게 하는 거는 얘한테 CSS를 조금 더 열심히 짜면 되는데, 아예 구조를 짤 때부터 조금 더 편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안에 내용을 잡아줄 때 모든 페이지를 다 또 안에 이걸 넣어주기가 불편한데, 얘만 CSS로 처리하는 식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다 메인 안에 들어오는 게 더 낫겠습니다. Sorry. 메인 안에 그냥 다 공통으로 패딩을 아까처럼 그냥 넣을게요. 패딩 15픽셀 넣어주세요. 카페이사의 모든 내용들은 메인 안에 들어올 거고요. 메인 안에 들어와서 양옆에 모두 사방으로 15픽셀의 공간이 있게끔 하겠습니다. 누구만 유별나게 짜줄 거냐면 얘만 유별나게 좀 짜줄 거예요. 그게 훨씬 쉽겠습니다. 얘 한 때문에 전체 틀을 바꾸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됐나요? 공간은 만들어 줬으니까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양옆으로 15픽셀의 공간이 생겼고, 우리가 갈 길이 머니까
별도로 여러분이 하는 시간은 줄이고 쭉 따라서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카페 입사의 스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바로 보죠. 자, 디자인에서 우리가 요거 하나가 다 공통으로 스타일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배경 색깔이나 모서리나 이런 스타일이 얘한테도 있고 여기 푸터의 스타일도 여기도 있고 해서 이것들을 다 공통으로 쓸 용도로 우리가 클래스명을 뭘 구분을 했었냐면 HTML을 볼게요. HTML에 보면 product list라는 게 있고 latest라는 게 있어요. 그죠? product list는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product list는 얘도 클래스명, 얘도 여기에도 다 UL이라는 저 클래스명을 쓸 거예요. latest가 있으면 너비를 이만큼 쓰라고 할 거고 product list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해볼까 합니다. 이름을 아예 잠깐만요. 얘만 또 따로 잡어. 이 두 개는 일단은 공통으로 잡게끔 스타일을 잡아 볼게요. 자, 지금 파란색 배경에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거 요거를 누구한테 저는 줄 거냐면 자, 지금 얘를 할 때도 여러분이 얘 CSS를 잡을 때 지금 얘 하나하나가 리스트로 구분이 돼요. 리스트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 헤더에다가 왼쪽에 모서리 둥근 정도, 오른쪽에 모서리 둥근 정도 또는 이 푸터의 왼쪽 하단의 모서리 둥근 정도 이거를 각각 지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li에다 보도 레디어스를 주고 그 다음에 걔한테도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고 그러면 넘치는 부분 여기에 원래 삐져나오는 거를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해주면 삐져나가는 부분이 사라질 거라고요.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얘가 우리가 보도 레디우스를 몇을 줬었죠? 네, 5픽셀을 줬었네요. 4번호 5픽셀에 잠깐만 얘 왜 이게 더 많나? 5픽셀 줄게요. 자, 볼까요? 자, 프로덕트 리스트 안에 li는 다 동일한 스타일로 보도 레디우스를 주겠습니다. 이건 사실 어느 페이지 상관없이 다 공통적인 스타일이니까 이것도 커먼에 넣을게요. 프로덕트 리스트 안에 li 커먼에 넣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 넣고 있고요. 보도 레디우스를 주겠습니다. 5픽셀.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 거예요. 그리고 li 안에 헤더의 색깔도 다 똑같습니다. li 안에 요 헤더라는 녀석의 색깔도 다 똑같아요. 클래스명 프로덕트 리스트 헤더라고 있으니까 걔를 쓰죠.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피그마에서 확인해 볼까요? 렉탱글에서 확인했고요. 이게 지금 저 색깔이 다 공통이고 안에 내용도 다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에 얘 안쪽에 여백을 15픽셀을 줬을 거예요. 여기 사방으로. 그래서 li 안쪽에 패딩도 다 똑같습니다. 15픽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배열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디자인 좀 잠깐 볼까요? 배열하는 거는 각각 얘가 나오는 위치마다 스타일이 다니까 거기까지는 잡지 말고요. 공통적인 것만 일단 잡는다고요. 지금 안에 여백과 색깔과 그리고 레디우스가 다 공통이고 또 하나 이제 푸터 부분 볼게요. 푸터 부분에도 우리가 푸터는 별도로 클래스명을 안 넣어놨네요. 그러면 여기 안에 푸터라고 할게요. 백그라운드 피그마에서 확인을 합니다. 리스트 컨텐트, 리스트 헤더, 해당 렉탱글 찾았고요. 얘도 마찬가지 안에 패딩과 배경색은 똑같습니다. 배경색, 패딩 똑같아요. 저장하고 브라우저하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터의 스타일 잡아 주었고요. 본문의 스타일 볼게요. 본문의 스타일도 공통으로 잡을 수 있나 없나 지금 볼게요. 여기 흰색 다 공통으로 잡을 수 있겠군요. 프로덕트 리스트 안에 누구 본문은 클래스명 컨텐츠로 되어 있군요. 얘도 마찬가지 패딩은 15픽셀 백그라운드 흰색 이것까지가 다 공통이라고요. 됐습니까?
li마다 아래쪽에 여백까지도 공통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10픽셀, 15픽셀 해서 이렇게 공통적인 스타일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페이지마다 안에 나오는 거는 조금 다르니까 이제 그거는 밑에 부분에다가 우리가 CSS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피그마에서 전체 페이지를 다 보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그죠? 페이지마다 다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여기 부분 봅니다. 예, 이미지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으로 디자인을 보면 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앞쪽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채우라고 플렉스를 써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쟤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첫 페이지에는 우리가 latest라는 클래스 명을 쓴 게 있죠. latest 안에 li 안에 헤더라고 해서 구분을 합시다. 메인 페이지로 갈게요. 메인 페이지에 와서 얘 안에 li 안에 클래스명 헤더 또는 그냥 헤더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앞쪽으로 채워라고 해요. justify content start 플렉스 start 앞쪽으로 채워라고 할게요. 자, 이러면 가로 배열이 된과 동시에 앞쪽으로 채워줬고 센터로도 몰게요. align items 센터 해서 이렇게 가로 배열하되 세로 높이에서도 센터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제 이 안에 이미지에다가 오른쪽에 마진을 주든 오른쪽에 있는 제목을 묶어주는 거에다가 왼쪽 마진을 주든 주면 되겠어요. 이미지에다가 오른쪽에 마진을 줘볼게요. 이미지 별도 클래스명이나 그런 클래스명이 있구나. 리스트 아이콘 쓸게요. 헤더 안에 리스트 아이콘 오른쪽에 마진 뭐 한 칸 줬을 거니까 15픽셀 줬겠지. 이렇게 떨궈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의 스타일 잡으면 되겠죠. 리스트 타이틀스 입니다. 갈라 흰색 줬어요. 그래서 흰색 잠깐만 완전 흰색이 아닌 것 같은데 위에 거만 흰색인가 보구나. 흰색에 얘는 70%가 있는 거군요. 리스트 타이틀 안에 H4는 갈라 0.7% 그 안에 스팬은 EM인가 스팬인가 EM 볼드로 돼 있어요. 폰트 웨이트 아마 미디엄으로 했을 거예요. 500 처리를 해 줍니다. 에브리데이가 잠깐만요. 이거를 첫 번째 거에만 흰색을 줄게. 어차피 이거 둘 다가 아니라 H3뿐이 없어서 H3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줬고 위아래 간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대충 빨리 하고 스킨 작업 넘어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본문 안에 얘들이 가로 배열되어 이것도 마찬가지 플렉스를 쓰면 되겠죠. latest 안에 li 안에 누구였죠? 아까 컨텐츠였죠. 컨텐츠 이 안에 둘 다 가로 배열을 해야 되겠다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열 되라고 하고 이제 너비를 줄게요. 자, 일단은 지금 오른쪽에 저 카메라는 사진이 없을 때 나오는 거고요. 사진이 있으면 사진의 크기대로 나와야 돼요. 디자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디자인 좀 볼게요. 둘 다 합치면 양옆에 공간은 있고 그냥 비율대로 할까? 이게 모바일 들어오는 거 말고 PC 태블릿에서 봤을 때도 얘가 비율대로 일단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픽셀러는 안 할 거고요. 비율대로 한번 해볼게요. 5대5는 아니고 6대4 정도 해봅시다.
6대 4대 여기에 15픽셀의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높이가 문제인걸. 자, 우리가 누구한테 스타일 잡는 거냐면 프로덕트의 brief DESC입니다. 컨텐트 안에 프로덕트의 DESC에 너비를 주려고요. 자, 너비를 줄 때에 퍼센트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플렉스의 단위를 쓸 수도 있죠. 어차피 지금 여기 컨텐트에서 플렉스를 썼으니까 플렉스라고 하고 1이면 반이고요. 1.2 해볼게요. 그러고 뒤에 따라온 녀석이 프로덕트 이미지예요. 0.8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좀 봅시다. 그렇게 하고 여긴 이제 이미지 안에 우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가 없을 때는 저 노픽이라는 png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텍스트 라인 센터 좀 할게요. 이미지 가운데 오라고 하고, 제가 좀 전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높이예요. 높이. 얘의 기본 높이를 한번 줘볼게요. 기본 높이는 지금 디자인에 보면 기본 높이가 120 정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 높이를 120으로 놔볼게요. 민 하이트.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가 가운데 오기가 불편하네. 세로 높이 안에서도 저 이미지가 가운데 오게끔 바꿀게요. 네, 또 써야 되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씁시다. justify content에서 지금 세로 높이에서 가운데 놓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s center 해서 가운데 놓을게요. 그래야 이 높이 120의 높이 안에서 가로 기준, 세로 기준 센터에 있겠죠? 이미지 하나가. 자, 이미지가 없을 땐 저렇게 나오는 거고, 얘한테 이제 테두리가 있어요. 디자인을 보면 지금 얘 말입니다. 얘가 fill 값이 있고요. copy. 그리고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2픽셀. 이렇게 있어요. 자, 테두리와 좋고요. 간격 좀 줄게요. 15픽셀 정도 간격을 줬고요. 자, 이미지 하나만 넣어볼게요. 지금 저거는 노픽이라는 저 아이콘을 우리가 쓴 거였고, 노픽이라는 아이콘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저거 2배짜리 이미지를 그냥 썼나? 원래 사이즈였나? 지금 97, 약 97에 75인데 디자인에선 크기가 몇이었나요? 2배짜리군요. 지금 49와 38짜리가 들어왔네. 자, 그러면 얘는 안에 이거 어떡하지? 큰 이미지가 나오면 줄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게 이미지 하나만 넣어볼게요. 지금 제가 뭘 고민하는 거냐면 첫 번째 거에다가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게요. 얘 원래 디자인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이미지가 하나도 없지만 이미지 하나를 원래 샘플 다운받은 거에는 있던가? 잠깐만요. 자, 임시로 이미지를 하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BX 슬라이더에 썼던 이미지를 좀 확인 좀 할게요. 예, 다운로드해서 그 안에 이미지를 좀 쓰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어주세요. 안에 있는 이미지만 활용 좀 할게요. 이미지 4개 있는데 4개 다 우리 지금 진행하는 예제 쪽으로 가져와 올게요. 룩북 안에, 사이트 안에, 이미지스 안에다가 넣어봅시다. 이렇게 가져와 주십시오. 튜처스 모듈에서 요거 다운받았습니다. 자, 다운받은 이미지를 보면 크기가 600에 400이니까 모바일 사이트 480 사이트에서 픽셀 레이티오가 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그렇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것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 약 피그마 아까 디자인한 걸 보면 이 사이즈에 나오게 할 거니까 이 사이즈 안에 얘가 줄어들어서 들어올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저 큰 이미지는. 문제는 누구 때문에 지금 문제냐면 얘 때문에 문제예요. 대표 이미지가 없을 때는 지금 이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 정 사이즈를 저장한 게 아니라 2배짜리 이미지를 저장을 했거든요. 요거 일단 이미지 하나 나오게 해볼게요. 예. 자, 이미지 폴더 안에 이미지 1을 인덱스 HTML에서 첫 번째 리스트에 이미지로 넣어 볼게요. 컨텐트에 가서 여기가 이미지 새 높이기 아니라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예,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좀 볼게요. 자, 일단 됐다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쟤한테 이제 크기를 줘야 되겠습니다. 비율대로 줬더니 얘가 원 사이즈로 나와버렸네. 자, 이미지에 가서 CSS를 좀 줄게요.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얘가 100%라고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냐? 아마 이제 얘가 문제가 될 거예요. CSS 가볼게요. 여기에서 이거 안에 이미지라고 했을 때, 얘 안에 이미지라고 했을 때, 위드를 100%, 하이트는 오토라고 해버리면 지금 이렇게 했다고요. 저장하고 볼게요. 누가 문제냐? 얘가 문제라고요, 얘. 그죠? 이제 문제는 이제 저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죠. 있나 볼까요? 카페이스에서 노픽이 있었죠, 그죠? 샘플 이미지에서 노픽이 있었는데 구분해서 들어오는 게 있나 한번 보죠.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사이트를 보면 지금 얘가 사진이 없을 때잖아요, 그죠? m점에서 얘가 사진이 없을 때라고 검사를 해볼게요. 저 사진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들어왔었나 보면 우리는 얘가 사진이 없을 때 그 부모한테 어디에든 사진이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구분을 해주냐 이거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보면요. 그러니까 더미 이미지 상품이 대표 이미지든 뭐든 등록이 안 돼 있을 때 저 더미 이미지가 크기가 지금 요 안에 있는 아이콘만 크기가 아니라 여기를 다 써요. 그렇다라는 건 카페 입사에서도 이 그냥 없을 때는 저 큰 이미지를 그냥 저 사이즈가 아니라 500에 500 사이즈가 있고 그거를 그냥 다 똑같은 화면에 넣었다는 것뿐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도 이거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물론 우리는 만약에 우리 HTML 차원에서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 이미지에다가 no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불러줄 때 얘들마다 할 일 해서 여기에 노가 있으면 사이즈를 줄여라고 해서 스크립트 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카페 입사에 가면 얘 이름은 그렇게 안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안 들어오고 그냥 이미지 프로덕트의 미디엄이라는 GIF로 들어오니까 구분하기가 방법이 애매하죠. 그죠? 이거는 그냥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둘게요. 자, 너비는 아까 보면 얘가 제가 뭐라고 했죠? 1.2라고 했고 얘를 0.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비율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게 됐나요? 설명 부분의 스타일만 간략하게 잡고 푸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푸터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건너뛰고 자, 패러그래프를 보면 16픽셀의 라인 하이트 27, 색깔은 검은색 넣겠습니다. 컨텐츠 DESC 안에 P죠? 카피 여기 안에 P 태그 라인 하이트 27 저장하고 보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터로 가볼게요. 자, 리스트의 푸터에는 카테고리가 아니지. 이 상품의 태그라고 했어요. 태그명이 들어오고 카페 입사 태그명을 넣을 수가 있던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스킨 작업할 때 한번 봅시다. 자, 얘가 가로배열. 지금 디자인을 보면 여기에서 크게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푸터 안에 이렇게 양쪽 끝에 있다고요. 그죠? 그거부터 하고 그 안에서 또 얘가 가로배열이니까 얘를 다 감쓰는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HTML에 가보면 누굽니까? 푸터. 그러니까 얘를 왼쪽 끝에 붙이고 얘를 오른쪽 끝에 붙여 라고 해야 된다고요. 푸터에 가서 스타일 잡지요. 푸터한테 일을 시켰던 적이 없나? 없군요. 자, 지금 작성하는 거, 요 스타일은 여기만 있는 건가? 네, 거기만 있는 거네요. 그러면 latest li 안에 푸터라고 해야겠습니다.
display flex 양옆에 붙여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해서 양 끝에 붙이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가로배열 해줬고 이 안에서 누가 또 가로배열입니까? 예, 검사를 해봤을 때 요거 ul 태그라는 클래스명이 있군요. li 안에 footer 안에 클래스명 태그 마찬가지 display flex 해주면 가로배열 되겠지? 그 안에서도 센터 잡을게요. align items center 잠깐만요. 높이 좀 확인 좀 해봅시다. li에다가 여기도 li의 아래쪽에 마진이 들어가 버렸네. 위에서 아까 리스트마다 아래쪽에 여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li는 생각을 못하고 커먼에 다시 가볼게요. 커먼에 보면 제가 아까 여기에 이렇게 해놨거든. 그죠? 이게 지금 얘도 li라서 걔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거를 바로 밑에 있는 li라고 바꾸죠. 커먼에 썼던 css를 바로 밑에 있는 li의 스타일로 국한시켜 주십시오. 이것도 li라고 겹친다고요. 됐나요? 전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터의 센터에 잘 오고 있어요. 이제 폰트 스타일 잡고 간격 주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제 여기 정도만 여러분이 스크립트로 짜볼 거예요. 여기까지 마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커밋 합시다. 자, 부츠와 레더 부분의 CSS 살짝 확인하고 오죠. 예. 16픽셀에 그리고 간격은 30픽셀이군요. Alt를 누르고 우리가 간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르고 앞에를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간격은 30. 색깔 좀 확인할게요. 우리가 A 태그의 색깔을 커먼에서 지정을 했던가? 네, 그 색깔로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대문자의 간격은 30만 지정하면 되겠네. li에 가서 오른쪽에 마진 30이라고 해줬고요. 막내는 빼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넘쳐서 아래로 내려올 위험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안에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서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저 찜하기를 보려고 해요. 이 찜하기. 이 찜하기가 일단은 색깔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린 지금 체크박스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체크박스는 일단 클릭하면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앞에가 체크가 잘 되고 있고 자, 이 체크박스의 용도는 얘가 체크됐을 때 뒤에 있는 이 녀석의 색깔을 바꿀 용도로 HTML을 보면 체크박스가 앞에 있고 라벨이 뒤에 있어요. 그죠? 얘가 체크됐을 때 이 라벨의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자, 디자인상에서 저 체크박스는 화면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체크박스 인풋 폼 안에 인풋은 어디 안에 부터 안에 폼 안에 인풋은 화면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부터 안에 폼 안에 인풋은 디스플레이 난입니다. 화면에 가려줬고 그리고 저 하트는 둘 중에 하나는 안 나오고 그리고 클릭했을 때 나오게 할 건데 얘가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려면 한 군데 겹쳐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페서티를 이용해서 슥슥 바뀌게끔 할 거니까 하나만 겹칠게요. 여기에서 HTML을 보면 스팬이 두 개가 있는데 막내 얘만 앱솔트로 붕 띄우면 이거 위에 고스란히 얘가 포개서 올라오겠죠? 지금 제가 왜 하나만 올리냐면 두 개 다 앱솔트 해버리면 얘의 높이가 안 나오잖아요. 라벨의 높이를 또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만 하나만 위에 올릴게요. 위시리스트 폼 안에 라벨 안에 스팬 태그입니다.
라벨 안에 스팬인데 막내 라스트 차일드라고 할게요. 얘를 포지션으로 앱솔루트를 붕 띄우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겹쳐 있을라나? 잠깐만요. 기준을 잡아줘야 되겠구나. 기준을 잡을게요. 라벨을 기준으로 잡아서 붕 띄웁시다. 탑값 좀 줄게요. 싹 겹치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두 번째 거만 붕 띄웠기 때문에 라벨의 높이는 첫 번째의 스팬 태그의 높이만큼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굳이 두 개를 다 앱솔루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안 보인다고요. 오페서티를 0으로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저 테두리만 있는 하트가 나오다가 클릭을 하면 이제 채워있는 얘가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얘는 스크립트를 짤 필요가 없습니다. CSS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CSS로 할 용도로 체크박스를 해놓은 거고, 체크박스 뒤에 누구 스팬의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일단 색깔부터 잠깐 바꿀게요. 라벨에 가서 컬러 확인할게요. 하트의 컬러 확인해 왔고요. 컬러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체크가 됐을 때 채워져 있는 하트가 나오게 CSS를 짜주세요. 자, 작성을 해보면 우리가 라벨을 클릭하면 누가 체크가 된다고요? 앞에 있는 인풋이 체크가 된다고요. 인풋이 체크가 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라벨 안에 있는 얘가 보이게 해줘야 되겠다고요. 폼 안에 인풋이 체크가 되면 할 일, 폼 안에 인풋이 체크드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라벨 안에 누구 스팬의 라스트 차일드가 보인다고요. 오페서티가 1로 올라온다고요. 올라오는 과정을 보여줘. 0.3초 정도에 보여줘 라고 해주면 저거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면 쓱쓱쓱쓱 해서 하트가 생기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그냥 눈속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체크에는 체크가 되고 있다고요. 그죠? 이 폼에는 쟤를 좋아요 라고 해서 체크에 인풋에 체크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의 스타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어사이드로 가볼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장 좀 다 하고 커밋 좀 할게요. 여기에 커밋, 우리가 지금 깃허브랑 연동이 되어 있죠? 커밋해서 이러면 이제 메인 페이지의 리스트가 완성됐다고요. 메인 페이지의 리스트 완성이라고 커밋을 해주고 업로드 합시다. 푸시해서 업로드 하죠. 그래서 깃에 가보면 이제 지금 작업한 게 메인 페이지 리스트의 완성이라고 해서 깃에 버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사이드를 만들 거예요.